불씨는 진짜이었는데 작년 4월에 대표님이 김경수 씨가 관련해서 고청이 아니라 감옥 갈 것 같다 이렇게 전화석고 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작년 4월에는 그 지방선거 전에 김경수 후보가 되었을 때 걱정스럽다. 감옥 갈 건데 저거는 빠져나오기 어려울 건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마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거 보니까 우리 경남 도민들이 참 걱정스럽죠. 네.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죠. 네. 네,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 대선에서 뛰셨던 그 당시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현 여권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게 상선을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난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에 상선을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간간히 흘러나오는 게 문재인 후보한테 보고했다. 문재인 후보가 찍어주는 좌표를 전달을 하고 그 댓글 여론을 바꿔줬다. 그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다면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항소심 가면 또 어떻게 조사가 날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황 전 총리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대표님의 강점이든 어떻게 좀 황 전 총리하고 비교해서 강점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 전대의 성격은 황 총리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는 선거라기보다는 홍준표 재신임 여부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책임지고 내나왔어요. 근데 그 지방선거의 민심이 과연 옳았느냐? 지금 와서는 전부 문정거리 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대는 홍준표가 옳았으면 홍준표의 재신임 여부가 전제의 초점이 돼야죠. 당원들 사이에. 막말이라고 여기서 덮으시오고 당내에서 덮으시오고 할 때 내가 막말을 한 게 위장평화다. 경제 망친다. 그게 막말이었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도 잘못했고 선거 민심도 문 대통령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이 3자가 폐기되지도 않을 핵을 폐기한다고 국민들한테 속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막말로 몰아붙이고 마치 통일이 될 듯이 국민들을 현혹해서 그걸 선거 치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대는 황 총리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고 당원들이 홍준표가 말이 옳았으면 환지본체해야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신임 여부가 뭐 전대에 초점이 되지 황 총리하고 그게 나는 전대의 초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저희 김경수 수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임님의 혹시 대선 무효라든지 대선 재투표 요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가 좀 이르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좀 봅시다. 그리고 다시 내가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하겠습니다.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가지고 박근혜 임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 이야기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 가지고 말하자면 국정원 댓글하고 세월호하고 그거로 탄핵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뚜루킹 그 여론조작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내가 당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계속 파헤치고 삼도록 합니다. 대표님, 이번 전당대회가 홍준표 재신임 여부 묻는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대권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대권을 바라보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당의 지금 문정권을 어떻게 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에 우리가 압승을 할 수 있느냐 이 전당대회입니다. 대권 전당대회는 다음에 이제 2차전이 있겠죠. 황 총리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또 대선에 나오실 분들이 또 있으면 그분들하고 이제 2차전은 2021년도에 하겠죠. 지금 하는 거는 총선을 누가 지휘하면 이기겠느냐. 총선은 대여 투쟁력이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총선을 얼굴 갖고 승부가 됩니까?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대여 투쟁력을 해가지고 야당을 압박해서 국민들이 우리 편을 돌아오게 해야죠. 그게 더 현재 야당의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미지 정치 해가지고는 곤란하죠. 네. 그리고 당 대권 후보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오히려 당 균열을 초래할 거라고 대권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자. 달리어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그 부분에는 나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나는 처음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정치 경력도 전혀 없으시고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당이 탄핵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 밖에서는 신인이 나오니까 프레시하죠. 그쪽으로 몰리니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 또 자격 시비가 안 생겨버렸습니다. 당을 이끌 분이 당원 자격 시비가 있는 분이 당을 이끈다? 그럼 그 사이에 10년, 20년 책임당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 판에 가만히 놔두면 탄핵 총리가 당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내년 총선에는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간 당대표를 하면서 탄핵 프레임 없애기 위해서 친박 청산을 반론이 그래 심한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 그리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두 사람을 쳐내면서 더 이상 친박 청산이 없다. 이것으로 친박 청산 끝내고 이제는 친박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위축돼서 정치활동하지 마라. 내가 그래 선언을 냈어요.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 5명의 극소수 잠박들이 아직도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건 유감스럽지만 나는 당대표 1년 동안 신박청사는 그거로 끝내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거는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럼 그 남은 잔박들이 지금 신앙으로 또 이렇게 대가를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나는 보니까 뭐 4~5명도 안 돼. 4~5명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개파라고 볼 수도 없고 4~5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소리 키워가지고 준동을 하고 있으니 당이 어지럽다. 그럼 당대표 되시면 태극기 세력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보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보수 통합이라 대통합이라는 거요. 나는 그 황총리가 말하는 거 그걸 보고 참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유성민 의원하고 그 또 조원진. 네. 그 두 사람 들라는 게 보수 통합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 보수 우파 세력의 한 격가지에 불과하고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YS 이후에 한국 보수 세력들이 일관되게 한 덩어리로 내려왔어요. 박근혜까지. 그런데 내가 당을 담당할 무렵에 와서는 이게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태극기 세력만 하더라도 4가지 분파로 짜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지금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우리 밖에 있는 보수 우파 사회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대통합하는 게 그게 보수 대통합이지 국회의원 몇이 들라는 거 그거는 나는 의미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내년 총선 되면요 자연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 대통합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그게 보수 대통합이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태극기 세력도 내파로 갈려져 있는데 전부 하나로 묶어야 돼. 그래서 당과 같이 해야 돼.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여전히 당내 인사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공천권을 쥐고 있기. 내가 지난 6월에 광역단체 6석을 해서 당대표를 계속 하더라도 사퇴를 하고 9월에 전대를 하려고 했어요. 아마 일부 기자분들한테는 내가 그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6월에 사퇴하고 9월 전대를 다시 하겠다. 지난번에 당대표 임기상으로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표 지위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지위에도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은 다를걸요. 지금은 공천권을 털어지고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지위에 안 따르면 내년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협에 오죠. 그래서 지금은 못 달려들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아까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송준표 재신임 투표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이긴 하지만 이번에 혹시 재신임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그 다음 행보 혹시 염두에 두시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 질문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네가 이혼을 하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질문은 나는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런 질문은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좀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 총리였어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소리를 몰랐던 게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그걸 몰랐던 게 잘못이라고 말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어떻게 보시는지. 몰랐다면 이인자가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몰랐다는 걸 국무총리실에는요 민정비서관도 있습니다. 총리실에도 그거 몰랐다면 어이가 없고 또 최근에 어느 일간지 보니까 최순실이 입에서 황교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가 봤는데 몰랐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덮여지겠냐? 다른 후보랑 단일화 가능성 아직 열려있나요? 사실 단일화라는 게 나는 이 판을 홍준표 재신임 투표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지 지난번에 TK 출신들은 서로 잘 알고 편하게 지내니까 야, 한 지역에서 세 사람 나가면 되겠냐? 그 이야기는 해본 일이 있어도 단일화 이야기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 저기 아까 후보 자격 논란 좀 말씀하셨었는데 어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부정적이 아니고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 쓴 게 있는데 선거인 명부가 폐쇄됐어요. 선거인 명부가 폐쇄되면 선거인은 확정이 돼버렸어요. 1월 22일부로 폐쇄가 됐죠. 명부가 확정이 돼버렸어요. 선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선거인 중에서 피선거권은 유무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인 명부가 폐쇄돼서 선거 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그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응? 황 총리가 강원도 가서 규정은 바꾸면 되지 그 이야기를 했던데 본인을 위해서 규정을 어떻게 바꾸라? 지금 전국이 열어서 당원 당규를 바꾸라는 겁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올리는 그 사안도 적절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 사안은 뭔가 하면 선거 때 우리가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되는데 외부 인사, 국민 앞에 내보낼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되는데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가 말하자면 절차가 너무 가까이 시간이 없고 할 때 책임당원 3개월치 내고 해주자. 그럴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당내 선거에서는 그건 적용이 없어요. 아니 나는 당내 선거도 공선법이 적용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응. 공선법에 선거인 명부 폐쇄됐는데 그 뒤에 저 사람 선거권 주라고 한 사례가 한 번도 있었습니까? 그게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선거권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좀 이상한 결정을 한다.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오늘 주호영 의원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예로 들면서 직전에 사퇴한 사람이 해당 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비판하셨거든요. 아니 내가 그 비판 받아들였어. 받아들이신다고? 그 내 안 나온다고 해서 조호영이가 되나? 아니 내가 물어보자. 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조호영이가 될 것 같으면 안 나가지. 다른 분. 공천권으로 원내 장악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당대표로 재임 중이실 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제 무당 모임 만들어가지고 홍준표 대표 체제를 좀 견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되시면 이제 나오는 대표와 협력할 수 있는 계신데 정치판은요 적과의 동거도 가능하고 정치 상황이 변하면 다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박인데 친박 도움 얻어가지고 당대 원내대표 되잖아요. 그 상황 생각해 보셨어요? 정치판이 그런 데입니다. 예.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어찌됐건 비대위 체제를 꾸려갔는데 이제 당내에서는 대표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 비대위 체제를 좀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비대위 체제를 내가 왜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자, 내가 그 이야기. 지방선거 책임을 지자고 할 때 국회의원들하고 내가 당협위원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광역단체장 육석을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역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실패하면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거 다 찾아보세요. 공천 정권을 줬습니다. 중앙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자기 지역의 공천권을 관여한 데가 단 아무도 없어요. 광역은 내가 책임진다. 그럼 기초하고 장하고 기초광역은 너가 책임져. 선거 끝났어. 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책임졌어. 근데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당협위원장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책임말을 거론한 일이 있습니까? 그 말할 자격이 없죠. 내 말이 거짓인가? 그 당시에 전부 기사를 스크랩 보십시오.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당대표가 기초광역위원 공천권을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한테 정권을 위임한 내 책임 공천이라고 했어. 당신들이 책임져. 그래가지고 자기들 공천하는데 일체 관여를 안 했어.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역 선거에 내 책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는 책임지고 나왔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내가 책임지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말하자면 지방선거에 탄핵 진동이 아직도 있었고 누가 하더라도 그 선거 이길 수 없는 상황. 국민들이 전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위장평화소에 다 속아버릴 때 북의 표기들 다 속아고 평화가 왔는데 저거 혼자 위장평화라고 하니까 저거 막말한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도 어느 인터넷지에서 쓴 걸 봤어요. 그 막말 때문에 졌다. 그 막말 때문에 진 게 아니고 그 앞에 위장평화 쇼 때문에 진 것이지 왜 내 막말, 그게 내 말이 막말이었습니까? 김정은이 그 핵폐기 합니까? 김정은이가 정식으로 핵폐기 하면 내 정치 은퇴할게. 정말로 핵폐기 하면. 그때도 내 핵폐기 절대 안 한다고 했어. 지금 파키스탄식으로 핵 보유하느냐, 이스라엘식으로 핵 보유하느냐,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 말이 틀렸나? 내 말이 맞았기에 나는 복귀할 정당한 명분이 있고 또 그래도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탄핵 총리가 나와가지고 당을 더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대표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한경준이가 정치 경험이 없는데 높은 지지율이 있잖아요. 어제 이낙연 총리를 두고 이 지지율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랑 그거는 얼마 전에 당협위원장 인선이 있었는데 비대위에 대표님 사람들을 대표님으로 좀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지지율 그거는 지지율은 허상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문재인 후보 지지율 3위였어요. 박원순 1등이었어요. 안철수 2등이고 문재인 한참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게 의미 없는 말하자면 현재 지지율에 불과하지.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97년도 이해창 총재가 후보로 당선됐을 때 DJ하고 이해창의 지지율이 52대 18이었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52대 18이었어요. 근데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뒤집지죠. 반기문 씨 처음 나올 때 지지율이 30% 넘었어요. 안철수 나올 때 50% 넘었어요. 17, 8% 가지고 그게 지지율이라고, 그거는 넌센스 코미디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금 뭐 앉아서 내일 모레 대선합니까? 그거 아니죠. 두 번째, 당협위원장 바꿨다. 처음 비대위 할 때 당은 27조일 걸요 아마. 당은 27조 그 조항은 개별 사퇴 조항이지 일괄 사퇴 조항이 아니다. 내가 당대표 할 때 그럼 말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고생해가지고 당무감사 3개월 이상 했겠습니다. 수치 계량하고. 그 당은 27조 조항은 내 기억으로는 개별 사퇴 조항이지 어느 특정 당협에 문제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시키는 조항이다. 전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일괄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을 했어요. 그럼 후임 당대표가 들어와서 정당은 관례를 중요시합니다. 후임 당대표가 들어와서 전부 사표 내란 말. 새로 하자. 새로 하는데 당무감사 형식으로도 없다. 여론조사 어째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뽑았다. 이 일을 어떻게 생겨? 그래서 난 그 절차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천 기준 관련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로드맵이 있으신지 친박들에 대한 비난, 어떻게 보면 비판을 계속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복당사한테 들어올 때 생문 열어놓겠다고 하신 것처럼 친박들에게도 생문 열어놓으실 생각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을 건데요. 내가 당대표 할 때 친박 청사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징계 이거로 끝낸다.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당선 가능한 사람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죠. 이기는 공천. 그건 개파 상관없이 이기는 공천을 해야죠. 자, 이제는 너무 힘든. 아니 힘든 게 아니고 하나만요. 계속 황교안 총리 말씀만 하시는데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대학 후배라서 내가 이야기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내 대학 후배라서 말 못 하겠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말 못 하겠습니다. 말 못하겠다는 게 솔직한 여러분들이 말씀이십니다. 판단하십시오. 당 총리도 나하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 1년 4개월 동안 옆방에 있었던 겁니다. 반듯한 공무원입니다. 반듯한 공무원. 근데 정치인은 나는 아니라고. 네. 다 수고 됐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됐죠? 이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딱 재신임 못 받으면 그때 질문하세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